날아갔는데 보통의 로봇들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우리 여러분들 중국산 그 로봇들 그 무슨 로봇 전투라든지 로봇 마라톤 달리는 거 하다 보면 아직 개판이에요. 뛰어가다 사람을 때리질 않나? 그건 너무 이제 아직 완성이 없으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그 로봇에서 가장 아틀라스가 올해 26년도에 주목을 받아버렸던 이유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최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대차, 로봇주는 앞으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로봇이라는 섹터 자체는 뭐 1년을 놓고 보게 되면 확실한 거는 반도체와는 다릅니다. 예, 다르다는 말이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 이미 들어와 있고 계속 매일 또는 매월 숫자가 찍힙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10일 단위로 숫자가 찍힙니다. 어떤 숫자? 실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실 수가 있죠. 바로 수출입 동향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관세청인가요? 통계청? 예. 그래서 한 달의 수출을 10일, 20일 단위로 끊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그냥 계속 데이터가 점정되는 게 보여요. 봐도 수출 가격이 보이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뭐죠? 반도체 현물 가격의 추이가 다 나와요. 근데 자동차는 어떤 거냐면 로봇이잖아요. 근데 로봇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계속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 속도를 보게 되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벤트와 이슈가 몰릴 때 급증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장의 임박, 그렇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임박 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의 추가적인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성능 개선 또는 기타 상대적으로 중국 로봇 유니트리,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유니트리의 어떤 로봇의 어떤 시연, 활동, 성능 평가 또는 테슬라 옵티머스의 어떤 조금 더 진화된 발전 이런 곳으로 계속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지만 내가 투자를 따라가는 속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로봇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은 길게 보실 분들은 진짜 길게 보셔야 돼. 끝은 어딜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돼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만 들어올 때는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을 때 일정 부분 포지션 그리고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포지션을 좀 줄여놓고 들어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오해하는데 오해하는 건 아니고 그럼 단타를 치는 말이냐 그게 이제 그 오해. 주식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착각 아닌 착각과 욕심이 뭐냐면은 내가 10,000원에 사서 10만 원까지 끌고 가려고 해요. 한 번도 사고 팔지 않고. 근데 이걸 영상이나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중간에 비중 조절 이야기 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10,000원에서 10만 원까지 그 어떠한 파동도 없이 주가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가끔 있죠. 물론 오랜 기간을 지나게 보면 됐네. 그럼 중간중간에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사실 주가가 10배가 나더라도 중간에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그 이상 빠졌다가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1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 갔으니까 괜히 중간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있는데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신고가 영역에서 일정 부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클을 이길 수 있는 섹터가 있고 이길 수 없는 섹터가 있는데 이길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실적과 플로가 바로 꽂히는 섹터는 그게 조금 낮아요. 파동이. 근데 로봇이라는 그 섹터 자체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사업인 건 아는데 그게 숫자로 쉽게 말해서 숫자가 뭐냐 하면 그런 거죠. 그 실적이죠. 예. 실적으로 정말 몇 대가 팔려가지고 원가 개선이 얼마가 됐고 이 회사의 영업이익의 마진율이 얼마까지 나왔다. 그렇게 계산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업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시나요? 당초 연초 CES에서 이제 아틀라스의 360도 시연, 근데 360도 시연이 핵심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백덤블링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죠? 네, 뭐였죠? 백덤블링을 했는데 얘가 미끄러졌는데 스스로 동작을 제어하고 균형을 잡은 게 핵심이었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덤블링을 할 수도 있어요. 못하는 법 없습니다. 사람도 할 수 있는 만큼이나. 근데 백덤블링 자체가 신기한 게 아니라 백덤블링을 했는데 그게 조작이란 게 이제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로봇 자체가 바닥이 미끄러웠단 말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그 영상, CS 영상 다시 보시면 바닥이 미끄러라고 보니까 로봇에다가 우리 사람으로 치면
아니죠. 뭐, 우리 강아지라고 치면 발 미끄럽지 말라고 양말을 신게 둔 거예요. 신발 같은 걸, 고무팩을. 근데 고무팩이 뺑뺑뺑 하다 날아간 거죠. 예. 아마 참고 영상으로 한번 보실 것 같습니다. 날아갔는데 보통의 로봇들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우리 여러분들 중국산 그 로봇들, 무슨 로봇 전투라든지 로봇 마라톤 달리는 거 하다 보면 아주 개판이에요. 뛰어가다 사람을 때리질 않나? 그건 너무 이제 아직 완성이 없으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그 로봇에서 가장 아틀라스가 올해 26년도에 주목을 받아버렸던 이유는 넘어졌는데 지가 안 넘어진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흔들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 우리는 모든 균형 감각과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균형을 잡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어찌 보게 되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재 사업이 지다 속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충분히 초기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 공장에 들어갈 로봇들이 아무래도 차후에 다음에는 가정용 로봇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초기 모델 자체는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제조 공정에 투입을 하겠습니다는 로봇의 진화는 결과적으로 세이프티가 중요해요. 안전성으로. 안전성에 왔을 때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아마 실현될 것 같고, 아직 완벽하게 시장에서도 처음에 연초 같은 경우는 28년도 정도를 이야기했었어요. 초기 한 3만 대 정도를.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계속 진행 중이나 상용화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28년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업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시나요? IPO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상장을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와 지분 관계가 조금 엮여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콜옵션 폭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좀 빨라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게 왜 그러냐면 비상장 기업일 당시에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자금을 조달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자금을 조달받을 때 보통 특정 기업의 대주주가 그 기업의 주가를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분 관계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사실 최근에 약간 나온 상태에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시장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 이슈가 시장에 나오자 일부 이제 많은 또 애널리스트나 많은 일단 깊이 있는 분들은 아니 이게 지금 아직 IPO를 준비할 단계가 안 됐는데 어쨌든 주관사 정도만 선정을 해둔 상태인데, 근데 시장이 조금 섣불리게 반응한 거 아니냐, 그런 게 제가 공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PO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공존할 것이나, 지금 실제적으로 그 누구도 뭐 당장 언제 IPO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우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뭐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하반기 넘어갔을 때 가장 핫한 게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오픈 AI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뭐 그거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서로 뭐 비교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 IPO 기대감으로 만약에 현대차 관련주의 주가가 많이 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는 추격 매수보다는 뭐 일정 부분 물량 조절의 과정을 보시는 거고,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시세 크기 반응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주가가 안정을 보이면 또 추가적으로 물량을 매수하는. 그래서 현대차 관련주의 주가 흐름과 투자 전략은 빠르면은 관망, 느릴 때 매집,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로봇주를 매수한다면 어떤 관련주를 가장 좋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한때는 우리가 그냥 저도 말씀드렸는데 로봇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집게다 그래가지고 손이 핀 거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주로 만드는 이런 로봇, 또는 아니면 이제 로봇에 이제 우리가 치게 되면 감속기, 그죠? 왜냐하면 근육이니까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감속기나 이런 거 액추에이터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거는 물론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액추에이터나 이런 감속기나 이런 집게가 과연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다른 로봇에 얼마나 채택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감속기 같은 경우도 국산화를 많이 하긴 했어요. 뭐 SP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완제품 로봇 자체가 뭐 한국의 로봇이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 공장,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제 투자하고 있고 삼성이 최대 주주로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개가 있거든요. 4발 달린 거. 그 개라니까 좀 그렇습니까? 사족 보행, 개 맞죠? 강아지라 그러긴 좀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개가 정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국방부에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대차 노랗게, 그러니까 스팟이라 그러죠. 노랗게 생긴 강아지. 강아지라 그러네? 그걸 이제 철책 같은 군사용으로 보낼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거론가 되고, 그러니까 국내 부품사들이 실제적으로 정밀 부품 자체가 상용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군사든 보안이든 공장이든 그러면은 해외
이미 검증된 로봇들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좀 구분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투자하는 관점이 일단은 아무래도 현대차 밸류체인과 직접적인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 로봇 관련주가 돈이 많이 주목을 받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밸류체인 제조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실내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최대 주주는 현대차입니다만은 또 일정 부분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부품 협력사들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협력을 할까요? 기존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 기업 내에서 그렇죠. 기업 내에서 로봇 관련 부품을 만들고 준비하는 기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로봇 관련주들을 뭐 약간 제조 공정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현대 위아나 뭐 SL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기타 이제 현대차의 로봇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말한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그리고 더 범위로 보게 되면은 피지컬 AI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더 광의 개념이거든요. 물리적 AI니까. 그럼 현대차의 물리적 AI의 어떤 전용 플랫폼은 바로 모베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대차의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들은 보이는 거. 그 이상은 피지컬 AI거든요. 근데 피지컬 AI의 그 이상이 바로 현대차의 모베드예요. 그러니까 모베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물류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으로 가니까 어찌 보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현대 무벡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쪽으로 연결고리가 조금 확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 투자 시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이 관련해서 실적이 연결되지가 않고 서로 이제 추진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추진하고 있고 눈에 보이진 않고 그렇다고 로봇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막 많이 나오는 기업들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 로봇 관련 기업 중에서 실적이 나온다면 그거는 원래 메인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로봇 사업을 추가한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원래 액추에이터 사업의 매출 부분 자체 90%가 넘기 때문에 다른 로봇보다는 실적이 좋아 보이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출신 자체가 처음부터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로봇을 위해 만들기 위한 스타트업 기업이니까 숫자는 안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이제 뭐 감속기라든지 정밀 계열 쪽 같은 경우 우리가 물류 로봇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그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로봇 공정에 들어가 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로봇주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적자 흑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로봇주를 투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 결과적으로 로봇을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밸류체인에 이 기업이 정말 지분적 관계나 아니면은 사업적 관계로 엮여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삼성이 로봇을 주도한다 그러면 삼성 밸류체인과 관련된 로봇 기업들의 주가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변동세인큰 이렌시스든 그 다음에 LG가 로봇을 정말 지배하고 LG가 눈에 보이는 옵티머스라든지 아틀라스 같은 걸 출시한다면 사실은 뭐 클로이 갖고는 안 돼요. 네, 휴머노이드 정도 우리가 알만한 게 좀 이렇게 잘생기고 이 똥발 좋은 로봇이 나와야 돼. LG는 그쪽은 아니에요. 가정용 로봇이니까. 그러면 이제 LG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LG는 부품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로봇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현대 위아도 그렇고 현대 로템도 그렇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 모멘텀을 한다고 해도 본인의 사업 때문에 주가 안정적으로 갈 건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과 그리고 현대든 삼성이든 보스턴 다이내믹스든 테슬라든 실제로 로봇 밸류체인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의해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의 AI 로봇 관련 사업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 기업을 정말 직접적으로 투자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연초부터 계속 한 2년 이상을 모니터링을 해왔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모니터링 했냐면 제가 2년 전에 저희 그 주식 클래스 영상에서도 바로 이 부분 몇 차례 저는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캐치를 해왔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일 안 좋은 게 뭐였냐면 가전회사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열어보면 가전은 경기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LG가 얼마나 존재가 좋아질까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게 바로 VS 사업부, 전장 사업부하고 또 하나가 ES 사업부예요. ES가 바로 에코시스템, 에코에너지입니다.
그래서 LG전자의 실적은 나중에는 시간을 가지고 어디에서 가냐면은 아직까지는 HS 사업부가 되게 높아요. 우리가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냉난방 공조라 해가지고 HABC 사업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제품 같은 경우가 칠러라 그래가지고 온도 조절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일 수 있는 냉난방 공조라는 공조라는 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작은 공조 생각하게 되면 우리 집에 있는 가정용 냉장기에 냉매 그것도 다 공조예요. 공기를 낮추는 거니까. 그런 사업 자체가 B2B 사업인데 이 LG전자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삼성으로 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 SDS, 그다음에 LG로 치면 LG CNS, 그다음에 LG의 비상장회사 LG 엑사원이죠. 네, 엑사원이죠. 이렇게 어느 정도 AI와 제조와 이걸 다 갖춰놓고 있어요. 갖춰놓고 있는데 최근에 왜 주가가 많이 부각됐느냐? 그는 예를 보게 되면 LG전자 그룹주 내에서 첫 번째가 어찌 보기에는 LG노텍이 바로 테슬라 포함해서 로봇 밸류체인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LG노텍의 로봇 관련 포함과 주가 급등과 로봇 부분에서의 실적 기대감이 일단은 먼저 최대 주주가 LG전자잖아요. LG그룹주를 향해가지고 로봇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높여줬고 또 하나가 LG전자가 최근에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조금 강한 흐름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로봇과의 플랫폼 관점에서 뭔가의 새로운 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많이 푸시가 된 겁니다. 여기에 주가가 5년 만에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20만 전자를 돌파한 더 외적인 요인은 바로 사실은 시장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14만 원짜리가 갑자기 21만 원, 2만 원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잖아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현대차 로봇으로의 주가 흐름과 동행을 했고 여기에 시장의 관점이 대형주인데 로봇이고 몇 개 기업들이 눈에 보이는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급이 확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은 그래요. 결과가 중요해요. 이 투자자분들 잘 생각했는데 개별주들은 어떤 특정 이슈를 통해 주가가 확 오르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빠져요. 왜?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이 틀려서 그렇죠. 대형주로 들어온 작업들은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누군가는 필이 꽂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G전자 20만 원 같은 경우도 차익 요건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지켜볼 요인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이거는 로봇으로 해가 주가가 좀 빨리 올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말할 때 HABC 사업부, 냉난방 공조 사업부 같은 경우가 천천히 매분기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 뭐 분기 실적 1조 6천억 가지고 이 높은 주가를 설명이 그렇습니다만은 시장에서 LG그룹주를 바라보는 큰 그림은 사실은 저는 로봇보다는 어찌 보게 되면 전장과 냉난방 공조 그러면서 기존의 B2B, B2C 사업 우리가 말할 때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거를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팔던 그 낮은 유통 마진에서 B2B 사업, 기업 대 기업 예를 들어서 칠러나 냉난방 공조를 오히려 데이터 센터라든지 제조업에 다시 세일즈 한다든지 또는 구독형으로 가는 그림으로 가면서 LG전자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제조 기반에서 플랫폼 구독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조 기반에서 플랫폼 구독형으로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B2C 사업에서 B2B 사업으로 가는 것, 그겁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 왜냐하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왜 테슬라를 앞으로 좋게 보냐 하면 묻는다면 테슬라가 똑같이 비슷한 거. 비슷하다는 말은 그렇고, 국내 모든 기업들이 다 플랫폼화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플랫폼으로 하는 기업이 누가 가장 먼저 가냐의 싸움이에요. 현대차도 실제적으로 그런 거고, 테슬라도 그런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플랫폼화가 된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업을 우리는 봤거든요. 어딜까요? 구글과 애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조 기업들이 일정 부분 성장이 둔화될 때 이것을 플랫폼 기업으로 가면서 B2C 사업의 비중을 낮추고 B2B 사업의 비중을 키우게 되면은 기업의 실적 자체가 되게 안전하게 가고 있는 거죠. LG전자도 저는 그 부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걸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